자, 여러분, 오늘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와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심 핵심 상권이나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인근은 에어비앤비의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공급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내 숙소는 얼만큼의 높은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커질 텐데요. 에어비앤비의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쿠지 설치입니다. 자쿠지라는 거는 작은 욕조부터 대형 욕조까지 이르는 말인데요. 원래 미국에서 이제 욕조를 만드는 회사가 자쿠지였습니다. 이제 그거를 빗대서 욕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쿠지라고 현장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무실 건물이나 오피스텔 건물은 이런 풀장이 올라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 설계합니다. 자쿠지는 작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 성인이 한 두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중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물은 1리터에 1kg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욕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극소적으로 1톤의 하중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자쿠지는 플라스틱 욕조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조적을 쌓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적의 무게를 환산해서 같이 계산을 하면은 보통 한 2톤에서 3톤 정도가 극소적인 부위에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하부에 보나 어떤 기둥이 걸쳐져서 그 위에 자쿠지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혹은 그 주요 구조부를 보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주요 구조부가 없는 완전히 허공에 뜬 슬래브 위에다가 자쿠지를 만들면 슬래브가 점점 아래로 처지거나 물이 새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안리나 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하풀이 되면서 10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나 4층, 5층, 8층 이렇게 무자비하게 에어비앤비로 지금 임대를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쿠지를 한 곳에만 두는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한 두세 개씩 얹혀 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이제 내진 설계를 반영을 하는데 건물의 하중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내진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쿠지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무게지만 물이 흔들리면서 이 건물이 어떤 그 외력이 작용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구조 설계했던 방식이 지진이나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런 욕조, 특히나 이런 대형 욕조를 놓고 에어비앤비 숙박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의 적절한 하중 검토를 받고 욕조를 설치해야 된다. 명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걸리면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 보강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둥을 3개 이상 신설하거나 볼을 3개 이상 보강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인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자쿠지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는지, 이 건물이 그 정도의 자쿠지를 버틸 수 있는지 구조적인 검토를 선행하셔서 안전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